안녕하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력서 쓰는 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이력서를 첨부를 해드릴게요. 중요한 점은 저 영어를 이만큼 잘해요. 이런 거 안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자신의 언어 실력을 쓴다는 것부터가 본인이 언어에 능숙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자신이 없었어요. 레주메에는 영어 실력을 아예 안 썼고요. 구직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본인의 영어 실력을 입력하는 칸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항상 제일 높은 등급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등급은 모국어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완전 능숙함 해서 능숙함에 무조건 썼었어요. 일단 저는 맨 처음에는 바리스타로 지원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게 멜번에 온 이유 중 하나기도 하고 여기가 커피로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커피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스타 지원용 이력서를 따로 썼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리스타로 일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서 올라운더로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지원을 했었어요. 이렇게 서머리 나는 짧게 어떤 사람이고 예를 들어 뭐 나는 이쪽 분야에서 이만큼의 경력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하고 뭐 대략 세 개 정도의 경력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킬. 레주메에는 무조건 관련 경력만 쓰는 게 중요해요. 경력도 당연히 다 뻥튀기 했고요. 이거 심지어 일하지도 않은 카페예요. 얘네가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매니저랑 소통을 하는 거, 매니저랑 팀원들끼리의 약간 화합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스킬에 뭐 팀원들이랑 소통하고 그런 거 좋아한다 이렇게 써놓고 그래서 그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엄청나게 카페에서 일을 많이 해보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막 대회 나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더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정도의 실력자들이 쓴다고 하면 완전 이해가 가는데 아무것도 경력이 없는데 그거 자격증 한 줄 쓰기 위해서 돈을 내고 시간을 낸다? 이거는 살짝 저는 비추하고 싶어요. 이 원데이 클래스 많이 듣더라고요. 당연히 원데이 클래스 듣는 거 도움 돼요. 그런데 정말 그 살면서 한 번도 커피 쪽에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원데이 클래스 몇 번 듣는 걸로는 아마 일 구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카페에서 짧게라도 일을 해보세요. 원데이 클래스를 여러 번 들으세요. 원데이가 아니라 막 진짜 막 10데이 이런 거 들으세요. 원데이 클래스로 호주 막 워홀, 카페, 바리스타 부시기 막 이런 거는 약간의 저는 상술 같아요. 정말 운이 좋으신 분들은 원데이 클래스 몇 번 듣고 일을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러지 못할 거거든요. 원데이 클래스 몇 번 듣고 호주에서 일 구하기 이런 거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면접 볼 때 항상 검정색 옷에 검정 바지에 이렇게 딱 그냥 진짜 당장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옷을 입고 갔었어요. 이 티. 지금은 일을 안 해서 제 잠옷이 됐는데요. 그리고 가서 인사하고 맨날 들어가면 엄청 밝은 척하면서 안녕. 나 인터뷰 약속 있다 오늘. 거기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면접 봤을 때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조금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너 손님한테 네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야? 이거랑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사실. 그냥 질문을 별로 안 하시고 그냥 다들 약간 사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그라드는 말을 조금 잘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엄청 그랬거든요. 나는 돈 벌러 온 게 아니야. 여기서 경험을 하고 싶은 거야. 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 일원이 돼보고 싶어. 근데 그게 진짜 진심이었어요. 당연히 돈도 벌면 너무 최고지만 진짜로 제가 호주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뭔가 당장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왜냐면 어차피 시티즌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많이. 진짜 경험을 해보고 싶고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곳의 문화를 조금 배우고 싶은 욕심이 더 컸어가지고 단순히 막 여기가 내 일터라는 느낌보다는 내 삶의 일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 삶을 잘 꾸려나가고 싶은 의지도 있고 그거를 좋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약간 오그라드는 말을 하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마지막 헤어질 때 꼭 다시 한번 나를 어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면접 보고 나올 때 인사하면서 다들 하는 얘기지만 나 오늘 너무 즐거웠고 이런 기회 줘서 너무 고마웠고 이 가게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내가 항상 꿈꿔왔던 가게고 다시 너네를 꼭 보고 싶어. 그렇게 이력서를 썼고 면접에 가서 약간지러운 말을 많이 했고 구구절절 구질구질 했고 살짝 잘 웃었다. 잘 웃으면 좋아하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을 왜 뱉어요. 그럼 안 되지.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면접이나 이력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올라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게요. 제가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한 80%는 호스텔에서 만났어요. 20%는 일하다가 만났고 직장 동료나 아니면 손님이랑 친해진 경우. 호주 처음 오면 바로 이렇게 집을 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에어비앤비 아니면 호스텔에서 생활을 하실 텐데 그리고 어디든 다 잘 자요. 그래서 제일 싼 호스텔 끊었어요. 이거 다 하고 유럽파 6인실을 끊었고요. 호스텔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구를 안 사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그 눈 뜨면 바로 옆에 누가 이러고 눈 뜨고 있고 아침도 주고 주방에서 요리 해먹고 있으면 누군가는 또 밥을 해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가지고 친구를 정말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러면 호스텔 생활을 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왜냐면 저 호스텔 들어갔는데 일단 방에도 다 유럽인들밖에 없었고요. 같은 방 쓰는 애가 야 나 지금 밥 먹을 건데 너도 같이 먹을래? 이랬을 때가 이러고 주방 들어갔는데 진짜 갑자기 눈 파란 사람들 이러고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살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저는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친해졌던 것 같고요. 호스텔에서 3주에서 한 달 정도 생활을 했었어요. 밖에 잘 안 나갔거든요. 사람들 만나는 거 엄청 이렇게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여기 오니까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만나지 않으면 뭔가 내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강박이 살짝 있었어요. 왜냐면 워홀러의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무조건 나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 또 가면 다들 지들 친구를 불러요. 그래서 뭐 거기서 친해진 사람들이랑 또 만나게 되면 또 이렇게 점점 또 새로운 사람 알게 되고 이런 경우 조금 친구들이 조금 증식게 나갔고요. 이게 틀이 이렇게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저 카페에서 일했던 데서 만난 친구들 멜버른에서 좋아하는 장소나 카페 궁금해요.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이게 카페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제가 혼자 카페를 갈 시간이 없어요. 여기 카페는 다 3시면 문 닫거든요. 3, 4시면 다 문 닫아가지고 주말에는 또 굳이 카페를 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한 이틀만 참으면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 하지만 진짜 유명한 데는 가봤어요. 왜냐면 나도 여기 와봤으니까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다 카페 같았어요. 유명한 거 뭐 손에 꼽잖아요. 막 한 5개 있지 않나요? 멜번에? 한 번쯤은 가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스타일이 다르긴 해가지고. 그리고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보타닉 가든에 있는 전쟁기념관이에요. 슈라인 오브 리멤버런스.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도보로 한 20분에서 천천히 걸으면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생각 많아질 때나 좀 그럴 때 여기 이렇게 걸으면서 노래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다리도 지나야 되고 플린더스 거리도 지나야 되는데 거기 진짜 되게 흥미로운 동네거든요. 뭐 홈리스들도 많고 길거리 공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인종차별하시는 티네이저들도 많으시고 그게 딱 내가 좋아하는 멜번의 일부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헛짓거리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 넘어가면 다리 건너면 갑자기 엄청 조용해지면서 한적해져요. 가끔 이렇게 말 타고 다니는 경찰관들 돌아다니고 이 건물 올라가서 계단에 앉아있으면 시티가 이렇게 저 멀리 이렇게 한눈에 보여요. 그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냥 뭐 백수일 때는 그냥 거기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뭐 일기도 쓰고 뭐 생각도 하고 멍 때리고 노래 듣고 그랬었어요. 거기 산책하기도 좋고 저는 그 장소에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공간이 주는 위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멜번에서 약간 지쳐있는 분들이나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은 걸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에는 저도 한 번밖에 안 들어가 봤는데 안에는 딱히 뭐 볼 거 없고요. 멜번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 제가 좋아하는 밴드가 호주에 온다는 거예요. 그 밴드 티켓을 빨리 샀어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호주 그 비자 발급받기도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시드니랑 멜번 중에 뭐 사지 하다가 멜번? 거기 가볼까? 거기 커피 뭐 유명하다고요? 하면서 그럼 가봐야지 하고 멜번 티켓을 산 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 티켓이 품절될까봐 빨리빨리 이렇게 클릭하면서 산 게 멜번이어가지고 멜번을 오게 됐고요. 그래서 그 콘서트는 잘 봤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엄청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고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했던 곳이 도시이자 그 콘서트가 열리는 곳이 근데 막상 지내보니까 저는 멜번 진짜 좋아요. 여기 정말 젊은 동네고 예술가들 많고 여기 호주 애들 사이에서도 약간 밈이더라고요. 그게 멜번 애들 너무 그 멜번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거. 그래서 실제로 여기 멜번 출신인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물어봤어. 야 너네 멜번 사람들이 그렇게 멜번에 자부심 가진다는 게 사실이야? 이랬더니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분들 진심이셔요.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잖아. 약간 이런 거. 그래서 네, 재밌더라고요. 이거 영어 공부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영어 전공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영어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냥 영어를 못하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주관적인 거니까 나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이거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3개월 동안 어학원 다녔었어요. 한국에서. 강남 어학원 치면 나오는 한 3-4군데 뜨거든요. 구정 한 곳이었고요.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아니고요. 중간에 잠깐 이렇게 발만 담갔다가 뺀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학원의 커리큘럼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학원의 총 커리큘럼은 제가 알기로 한 10개월 남짓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학원의 단점은 뭐였냐면 모든 학생들이 같은 레벨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수업 내용은 하향평준화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건너뛰고 싶으면 레벨 테스트를 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레벨 테스트를 봤어요. 왜냐면 최대한 빨리 건너뛰고 싶어가지고 저는 당장 내일 모레 성편후에 출국하는 사람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언제까지나 그 영어 공부를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건너뛸 수 있다고 해가지고 딱 한 반만 건너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만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레벨 2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3개월 동안 솔직히 배운 거 물론 있죠. 근데 있는데 그 시간과 돈 대비 아웃풋이 이렇게 뛰어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다니시기보다는 그냥 전화 영어를 하세요. 과외를 하든가. 이거는 사실 근데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던 걸 수도 있는 게 거기 학원에서 주기적으로 시험을 봐요. 근데 항상 다 맞아 틀릴 거 없어요. 항상 많이 틀렸어요. 맨날 질문 막 30개 있으면 막 11개씩 틀리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영어를 대체 어떻게 하게 됐지? 제가 어렸을 때 미드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빅뱅 이론, 프렌즈, 모던 패밀리 봤고 프리즌 브레이크 당연히 봤고 워킹데드 봤는데 워킹데드는 뭐 사실 딱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이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영화도 많이 보고 어느 정도로 많이 봤냐면 다시 보고 싶어요. 왜냐면 그거 진짜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내용을 다 알아버려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다음에 나올 대사가 뭔지 알아요. 정확히 말은 못하나. 빅뱅 히로는 진짜 그 시즌이 한 11개 있는데 한 10번은 본 것 같아요. 진짜 뻥안 치고 사골 될 때까지 우려서 봤고요. 이유 중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거는 미드를 많이 봤다는 중딩 때부터 블로그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에 제가 좋아하는 팝송 해석해가지고 많이 올렸거든요. 노래니까 약간 좀 감정이 실려야 되잖아요. 직역하기보다는. 이거는 어떨 때 쓰이는 표현인지 왜냐면 영어랑 한국이랑 구조가 너무 달라요. 문장 하나 붙들고 막 맨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보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 블로그. 나만 혼자 열심히 하는 그런 블로그였지만 그런 시간들이 지금에서는 약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 넷플릭스 구독하다가 해지했거든요. 다시 미친듯이 보니까 이제 또 다시 볼 게 없어져가지고 넷플릭스에서는 뭘 봤냐. 진짜 바빴어요 그동안 넷플릭스 보느라. 기묘한 이야기 봤고 굿플레이스 이거 진짜 너무 재밌어. 굿플레이스 완전 추천드리고 퀸즈 갬빗 그 체스 두는 퀸즈 갬빗 봤고 오렌지 이즈 더 뉴블랙 이거 진짜 재밌어요. 뭐 블랙미러 이런 거 강압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여기서 래프를 구독한 거라서 호주 넷플이잖아요. 한글 자막 지원이 안 되는 게 꽤 많더라고요. 영어 자막 켜놓고 봤거든요. 보다가 끊겨요. 뭔 소리야 하고 사전 찾아보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영어 공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영어로 하고 있어요. 영어랑 한국어랑 구조가 정말 달라요. 문법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표현 방식이 달라요. 뭐 부탁하는 거나 거절하는 거나 이런 거 마인드가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살짝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살짝 부끄러운 얘기여가지고 제가 망상을 많이 하는데 자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누가 짜증나게 했어요 나를. 그러면 그 당시에 나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대처를 제대로 못했어. 자기 전에 누워서 시뮬레이션 엄청 돌려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그 상황을 영어로 상상을 하는 문장을 만들어 놔요.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나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그런 망상을 많이 하며 혼자 대본을 쓴다.
이것도 나름 영어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 커피 배우신 적? 호주에서 배울 때랑 한국에서 배울 때랑 다른 점이 궁금해요. 제가 일하는 카페에 원두를 납품해주는 회사에서 바리스타를 고용을 해요. 걔네가 그 수업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 걔네 입장에서도 내가 커피를 잘 만들고 맛있게 만들어야 손님들이 생길 거고 자기네들 커피를 많이 팔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했어요. 그거. 또 뭘 했냐면 그 제가 영상에는 라떼아트 가르쳐달라고 한 것만 넣었거든요. 왜냐면 난 그게 제일 재밌어가지고 라떼아트 그때 당시에는 잘 못해서 해보고 싶었거든요. 수업은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됐었냐면 그냥 원두 테이스팅 많이 했었어요. 이런저런 원두 서로 맛보면서 얘기해보고 그거에 대해 배우고 이거 어떤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경험을 하는. 솔직히 기억 안 나거든요. 뭔지도 기억 안 나고 뭐가 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그 순간은 재밌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 바리스타랑 조금 친해져가지고 걔한테 나 그 라떼아트 잘 못하는데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그 커피 수업도 1대1로 받게 된 거고요. 그래서 뭔가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커피 배우신 적은 없지만 알바는 했어요. 저 알바 잘해가지고 사장님이 좋아하셨어요. 할 줄 아는 영어는? 이거 너무 웃겨요.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재밌었고요. 이거에 대한 답을 현실적으로 드리자면 제가 여기서 영어 못하면 힘들잖아요.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정말 이 정도는 아니시겠지만 당연히 정말 영어를 극단적으로 못해요. 근데 완전히 가능성 0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과연 그거에 대해 본인이 만족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단순히 일을 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을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왕 해외 나와본 거 다들 로망 있잖아요. 뭐 돈도 벌고 이것저것 새로운 경험들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언어가 정말 안 된다면 최대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구하실 수 있어요. 한인잡 하면 돼요. 다들 한인잡 기피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한인잡 해봤거든요. 투잡으로 아침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 한인잡에서 레스토랑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일 진짜 힘들었어요. 시급도 진짜 짰어요. 그쪽에서 저한테 모든 스케줄을 맞춰주시겠대요. 저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미 고정적인 수익이 있었고 근데 일 더 하고 싶은데 하면 일하면 되니까. 저 너무 충격받고 실망했어요. 저 한국인 친구들 사귀고 우리 같은 해외살이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진짜 텃세 장난 아니고 제가 홀서빙 하는 사람이었어요. 테이블 이렇게 닦고 있었어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일 잘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닦고 있는데 또 닦으래요. 아니 지금 저 닦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하루 종일 듣고 있는 거야. 저 지금 테이블 닦고 있는데 뭐 어쩌라고요. 이럴 순 없고 네 이러고 말하는데 고작 이틀 일하고 이틀째 탈출. 그리고 제가 언제 빡쳤냐 언제 나오게 됐냐면 이거 너무 그분들이 이거 볼까봐 너무 무서운데 제가 몰랐어요. 나는 거기 일한 지 이틀 차예요. 이틀 차에 1일 차에 꼭 참고 그래 돈 벌자. 왜냐면 그때가 공휴일이어가지고 시급 진짜 셌거든요. 그래 꼭 참자. 하루만 더 일해보자. 저는 일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거기에 규칙을 몰라요. 그러면 쓰레기를 여기다 버려야 되는데 뭐 바쁜 날이 아니면 여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어떻게 알아? 나는 이틀 차인데 니들이 말을 해주시던가요.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여기다 버렸는데 갑자기 걷다 대고 누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기야 이러면서 그거다 버리시면 어떡해요 이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이미 지난 행동에 대해서 탓하고 누군가를 비난할 대상을 자꾸 찾고 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이미 일이 생겼으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화낼 거리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여기다가 버리면 안 되니까 다음에는 참고해주세요 하든가 이거 여기다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이거 여기다가 옮겨주실래요? 하면 내 실수고 나 성인이니까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거든요.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샤우팅을 한다?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무슨 좀 아니지 않나요? 그냥 모든 한인잡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안 그래도 한인잡에 대한 악명이 자자했는데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 존중 안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정이 많이 떨어졌다. 근데 이거를 정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할 수 있으면 본인들 존중받는 곳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영어를 1도 못한다 하면 한잡에서 일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다. 서운해할까봐 3인분 하셨대요. 이분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생활비 얼마나 드나요? 이거는 제가 비교를 3개월에 나눠서 해드릴게요. 월세가 처음에는 240이었어요. 쉐어룸이었고요. 빌 포함이고 도시 한가운데 있는 데서 멜번 센트럴에서 도보로 한 3분? 그정 정말 그 코앞에 있는 곳이었고요. 집주인이랑 조금 친해졌었어요. 그래서 집주인과 어떤 모종의 거래를 해가지고 230불로 깎았어요. 쉐어룸 230불 정기적으로 나갔고요. 부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고정 비용이 그 핸드폰비 됐어요. 제가 핸드폰 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항 나오자마자 보다폰 있길래 거기 들어가서 바로 가입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보다폰이 진짜 구리대요. 근데 저도 실제로 막 외곽 나가니까 아예 안 터지는 거예요. 뭐 캠핑 가는데 아예 폰이 안 돼서 한 3일 동안 핸드폰 아예 못 썼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약간 좀 돈을 많이 내고 살짝 그 호갱이 됐다. 고정적으로 50불이 나갔다. 스탠밀이 항상 지원이 됐어요. 점심 정말 잘 먹었고요. 퇴근할 때는 꼭 그 저녁까지 싸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안 싸가면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평일에는 정말로 그 식비가 아예 빵원이었고요. 그 목요일 금요일 이때부터 제가 음식을 킵해두기 시작을 해요. 퇴근하면서 원래는 보통 예를 들어 하나만 가져갔다 하면 나 오늘 2개 가져가도 돼? 이러면 매니저가 너무 흔쾌히 당연하지. 너 안 가져가면 어차피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매니저는 오히려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거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아니면 5월까지는 돈을 진짜 아예 안 썼어요. 왜냐면 제가 집에서 요리도 안 해먹고 커피 호핑 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옷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안 샀거든요. 무력도 없고 그 도시생활 했을 때 최대한 돈 많이 모아놓고 싶어가지고 더 돈 안 썼던 것도 있고요. 주말에 친구들 만나면 뭐 바에 가거나 그러는데 맥주 한 잔 정도 사면 딱히 돈 나갈 일은 없다. 그렇게 6월이 됩니다. 6월에는 돈을 많이 썼어요. 제가 6월 한 중순쯤에 일을 관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탠밀도 안 나오고 내가 직접 해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진짜 돈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외식이 진짜 비싸요. 그리고 제가 또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먹는 거. 그래가지고 식비 진짜 많이 깨졌고요. 식비를 많이 쓰게 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방세도 꼬박꼬박 나가고 숨만 쉬는데 갑자기 주에 일 관두겠다고 다짐하자마자 집주인한테 방 뺀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저는 방 빼고 뭔가 이벤트가 생길 줄 알았거든요. 매번 떠날 줄 알았는데 안 떠나게 됐고요.
집이 사라지니까 이제 친구들 집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친구네 집이거든요. 이거 제 집 아니고 저 이 집에서 한 3주 동안 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만큼 또 썼다. 제가 일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 핑계를 대면서 많이 놀았어요. 근데 제가 논다고 해도 막 거하게 노는 것도 아니고 또 소소하게 그냥 버블티 먹고 PC방 가서 컴퓨터 게임 하고. 근데 이제는 돈 깨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이사 가고 당분간 호스텔 생활도 할 거고 지금 차 사려고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보험비도 나갈 거고 기름값 나갈 거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이 질문은 제가 일부러 뒤로 남겨놨거든요. 왜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정말 많았어요. 이 저한테 영어 전공이었냐요? 영어 전공 아니었고요. 어떤 결심으로 워홀을 하게 되시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왜냐면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미래가 쉽사리 그려지지 않아서 고민이시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정착하실 건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진짜 열심히 사는 타입은 아니에요. 좀 대충대충 살고 가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나는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좀 현명한 답을 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도 당장 뭐 하고 있을지 모르겠고 일단 근 3년까지는 그려지거든요. 제가 원래 워홀 3년 풀로 채우고 싶어 했어가지고 근 3년 동안은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경험도 해보고 영어도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이분한테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거든요. 뭔가 용기를 심어주고 싶고. 하지만 제가 그런 용기를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부터가 당장 딱히 막 미래에 대한 거창한 계획이 없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행복한 거 하고 그러고 싶다. 저는 인생의 목표가 깨닫는 것과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미래를 그리면서 워홀을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가게 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워홀 가겠다는 결심 한 지 진짜 얼마 안 돼서 출발했거든요. 큰 결심이 섰던 건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워홀을 왔고요. 저는 뭐 나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재밌고 제가 최근에 좀 드는 생각 중 하나는 결국에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뭐 만약에 그 3년이 끝났는데도 내가 여기서 더 지내야 하는 이유나 뭐 목적을 찾지 못하면 저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을까요? 무조건을 준비하는 건 정말 아니고요. 잘 모르고요. 일단 영주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매번 떠날 거고요. 왜 떠날 거냐면 크리스마스부터 지금 7월 중순인데 7월까지 완전한 건 아니지만 충분한 경험을 했어요. 힘든 일도 있었고 뭐 즐거운 일도 당연히 있었고 지루함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뭐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는 것들이에요. 카페에서 일했을 때 저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저는 살면서 물론 당연히 실패도 해보고 이런저런 고난도 있었지만 그게 결국에는 뭔가 내 손 안에 있는 영역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나로 파생된 실패가 성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뭐랄까요? 그 한계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한계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정말 타고난 것들에 대한 한계? 인종이라던가 언어라던가 이거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껴서 자괴감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수준이냐면 그거에 대한 자괴감에 대한 새로움도 없거든요. 자괴감을 느껴요. 근데 이 자괴감도 뭔가 신선해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기분을 느낄 것 같거든요. 워홀러의 생활은 시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감정들을 3년 동안 굳이 계속 반복해서 느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현실 자각이 되면서 아, 나 지금 이렇게 그냥 안주하려고 온 게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사를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시면 언제든 뭐 연락 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선에서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다들 무언가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저한테는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도전하고 싶다 하시면 정말 그 응원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나도 그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았고 내가 쉽지 않았으면 남들도 뭔가 그랬을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